뾰루지 났어요. 안녕하세요, 닥터디오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피부 트러블, 바로 뾰루지입니다. 자, 피부 트러블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피부 트러블 하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뾰루지입니다. 저도 이틀 전에 자고서 일어나서 딱 세수하러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안을 딱 하려고 하는데 뭔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보이시죠, 여기 쪽에 뾰루지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전날 뭐 무리하지도 않았고 뭐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세안을 안 하고 잔 것도 아니고 한 건데 갑자기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경 쓰이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짜지 않고 한 3-4시간 정도 있다가 병원에 출근을 해서 소독을 잘 하고 짜줬어요. 그랬더니 조그맣게 무슨 뭐 하얀 분비물, 고름 같은 거 아주 조금 그 정도 나오고 닦아주고서 했더니 딱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벌써 한 하루 반 정도 됐는데요. 이게 바로 뾰루지입니다. 피부는 매끄럽고 깨끗한 것이 중요한데 너무너무 신경 쓰이는 게 가끔 생기는 바로 피부 트러블입니다. 바로 이번에 제가 생긴 것 같은 뾰루지인데요. 뾰루지는 핀플이라고 해서 뾰루지는 여드름과는 좀 달라요. 뾰루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 보통 이렇게 피부는 이렇게 매끄럽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뾰루지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살짝 부어 올라요. 그리고 살짝 붉게 돼 있고 안에 마치 뭔가 화산이 들어있는 것 같은 좁쌀 같은 알갱이 혹은 뭐 약간 흰 뭐 고름 같은 것도 살짝 들어있는 듯 하면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초기에는 이게 이렇게 돼 있다가 놔두면 점점 커집니다. 2mm였던 게 사이즈가 3mm, 4mm, 5mm, 어떤 때는 처음부터 한 5mm 정도로 커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뾰루지에 제일 많은 것은 모낭염입니다. 모낭염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피부에는요,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잔털들이 있어요. 그런데 머리털이라든지 수염은 좀 더 굵은 털이 나는 거고 나머지는 잔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털은 그냥 털만 있는 게 아니라 모를 싸고 있는 낭이라는 이 모낭이 털을 어떻게 보면 지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털을 지켜주는 거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피지도 분비되고 좋은 분비선들이 있어서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해주고 피부를 또 새로 생성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고 하여튼 피부를 매끄럽게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그런데 우리 몸에 알게 모르게 스크래치나 상처가 나게 되고 그 부분에 세균 감염이 생기면 모낭염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일 많은 뾰루지의 한 종류예요. 어쨌든 이 뾰루지, 이 모낭염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모낭염은 보통 한 2에서 5mm 정도의 느낌에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붉은 쌀알 모양의 덩어리나 고름이 찬 거를 말합니다. 살짝 짜보면 거기에 그냥 하얀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살짝 맑은 종류의 고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딱 짜주면 그냥 그렇게 깊지도 않아서 그냥 빼주고 나면 그냥 괜찮게 다 쉽게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낭이라는 곳에 세균 감염, 세균이라는 게 여러 종류는 있지만 강한 세균이 들어온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 다만 이걸 치료를 안 하면 뾰루지가 더 커지거나 혹은 이 뾰루지가 흉터를 남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치료는 중요합니다. 다만 아주 작은 트러블이나 아주 작은 뾰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집에서도 혼자 치료하셔도 됩니다. 치료하는 방법은 소독을 잘 그 부위에 해주시고요. 그리고 약간 무르익었을 때, 뾰루지가 바로 생겼을 때보다는 3에서 한 7시간, 8시간 정도 이후 정도 지나면 약간 좀 더 윤기가 돼요. 그럼 여기 만져지면서 이거 불편한데 딱 짜고 싶은 정도가 됩니다. 그때예요. 그때 소독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소독된 손으로, 장갑이면 더 좋고요, 좌우를 짜주면 조그맣게 하얀 맑은 액체가 나옵니다. 혹은 맑은 고름이 나와줘요. 그러면 그걸 짜주고 나서 그 다음에 뮤피로신이라는 계통의 항생제, 보통 박트로반이나 박테로신이라는 연고가 있거든요. 그거를 발라주시면 대부분 괜찮아집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액체라든지 안에 있는 그 퍼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안 짜지게 되면 아직도 커지면서 안에가 더 화농성으로 더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항생제나 소염제를 처방받으셔서 약을 드셔야지 더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저희 환자분들 같은 성형수술을 받으시고 나셔서 그 절개 부위 쪽에 그 부분에도 역시 모낭이 있기 때문에 모낭에 손상이 되고 모낭이 치유되면서 모낭에 작은 세균 감염이 있으면서 모낭염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의 경우는 내가 수술했는데 염증이 생겼어, 이거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수술이 잘 된 것과 모낭염과는 조금 별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낭은
우리 몸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개를 가하고 수술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수술을 다 하고 치유가 된 이후에 치유되는 과정 중에 혈행도 많고 새로운 모낭들이 형성이 되고 모낭이 치유되는 과정 중에 그 수술 부위에 모낭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수술 부위 모낭염은 다른 부위 모낭염보다는 조금 달라요. 좀 더 확실한 소독을 하고 좀 더 잘 짜줘야 되고 수술 부위에 염증이 파급되지 않도록 잘 치료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모낭염이 생기거나 하면 항생제나 소염제를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받으신 병원에 가셔서 그것을 적절하게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걱정하시지 않을 거는 수술 부위 모낭염이 수술 부위의 염증이라든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치료해주고 하면 수술 부위 염증으로 전파되거나 파급되지 않으니까 잘 치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 주변에 모낭염이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코를 자주 안 만지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코는 우리가 입으로 숨을 쉴 때 이렇게 숨 쉬는 분들은 사실 생각보다 없거든요. 다 입을 막고 코로 숨 쉽니다. 그래서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라든지 뭐 약한 세균들 이런 것들이 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코 안에 상처가 많이 나게 되면 이쪽으로도 모낭에 상처가 났을 때 세균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코에 모낭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코 안에 모낭염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코 안에를 정기적으로 자주 소독약을 발라줘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주시는 것도 코 안에 모낭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뾰루지 생기면 정말 싫은 피부 트러블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을 안 생기게 하는 방법,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손을 잘 씻기예요. 그리고 세안을 잘 해주기예요. 사실 얼굴이나 손은 공기 중에 많이 노출되고, 요즘 공기 중에 밖에 돌아다니면 미세먼지도 많고 땀 분비도 많고 피지 분비도 많고 피부 노폐물도 많이 분비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로 오래 피부에 엉겨 있게 되면 그게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시면 꼭 손을 자주 씻으시고, 또 얼굴도 세안을 자주 해주시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피부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고 그곳을 모낭을 막을 일도 없고 상처가 날 일도 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 자주 씻고 세안을 자주 해주시는 것이 뾰루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화장을 하시고 나셔서 반드시 잘 지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뭐 콧볼 주위라든지 또 이마 주변, 머리털 나는 부분, 여기 귀 옆쪽, 구렛나루 쪽, 요런 쪽, 턱 아래 부위들이 많이 뾰루지가 생길 수 있는 부위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세안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남자분들의 경우는 면도를 하실 때, 면도를 하면서 그 모낭이 닫혀지면서 저처럼 이렇게 뾰루지가 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면도를 하실 때 가급적 조심해서 피부가 손상되지 않게끔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피부 트러블 안 생기게 하는 방법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난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